자,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글씨가 좀 내려왔는데 그냥 가자잉. 자, 얘들아, 나 질문 하나 해볼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후 내뱉는 이 날숨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체가 뭐죠? 이산화탄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태양계에는 여러 개의 행성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금성은 대기가, 즉 공기가 대부분 다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금성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분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CO2. 우리가 내뱉는 날숨에도 CO2. 자, 화성에는 북극과 남극처럼 극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 극관은 이 드라이 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는 뭘로 만들어? CO2. 그럼 결국에 지구도 금성도 화성도 혹은 저기 저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에 존재하는 어떠한 행성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도 CO2일 거예요. 항상 CO2겠죠. 그죠? 즉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만들 때 오케이? 그 물질에 존재하는 화학식이나 혹은 이제 다른 말로는 분자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분자식은 항상 어때요? 항상 같고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CO2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몇 개 있다는 소리죠? 하나. 이산화탄소는 두 개. 물 같은 경우는 수소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산소는 하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학식이라든지 분자식은요, 항상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은 일정한 정수의 비로 물질들이 결합하게 될 겁니다. 그쵸? 원자들이 결합할 거예요. 원자 혹은 이온, 거기다 다 포함해가지고 어떠한 입자들이 가슴만 되는 거죠. 입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바탕으로 따져보면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물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 H2O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수소 대 산소로 한번 따져볼게요.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하죠? 그렇죠. 2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친구는 탄소 대 산소의 비율을 따지면은 몇 대 몇의 비율이죠? 1대 2의 비율로 결합하게 될 겁니다. 모든 입자들은 다 그렇겠죠. 모든 물질들은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게 되겠지. 그치? 이해됐어? 자, 이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너네 지금 내가 탄소 뭐 이러한 친구들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입자들의 개수를 하나하나 셀 수 있니? 절대 불가능하죠. 그쵸? 둘째, 그래 뭐 눈에 보이는 고체들은 뭐 전자현미경을 쓰면 어떻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기체들은 더더욱 판단하기 힘들겠죠. 답이 없죠.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소 입자 두 개를 어떻게 가지고 오고 산소 입자 어떻게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애초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입자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개수 자체를. 지금 한 물질에 절대 불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소랑 산소가 있어. 물을 만들고 싶어. 근데 입자의 개수가 파악이 안 되면은 가장 활용하기 편한 게 뭘까요? 질량 혹은 부피겠죠.
근데 우리 그 중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판단을 해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나온 이유는 입자의 개수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지구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쉬운 측정 방법 중에 하나인 질량을 이용해서 활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감 잡으셨습니까?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만들 거야. 근데 수소 입자를 2개 가지고 오기는 힘드니까 수소 기체 몇 그램, 산소 기체 몇 그램으로 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수소 기체가 정말 그 그램이 맞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입니다. 자, 여러분,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은 딱 2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이 바로 원자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대답 한번 해볼게요. 내가 아까 뭐뭐 물어봤냐면은 얘들아 원자 번호 6번이면 누구야? 그렇죠. 탄소예요. 그럼 탄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야? 12라고 볼 수 있겠지. 자, 7번은 누구죠? 7번은 질소죠. 그럼 질소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야? 14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8번인 친구는 누구죠? 산소예요. 그럼 산소는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일까요? 16이겠지. 우와, 8 곱하기 2를 못해. 아이, 뭘 죄송할 것까지야. 이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여름방학에 나랑 할 거야.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원자 번호 1번인 그런 수소 있죠. 수소는 그럼 상대적인 질량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정상이지. 근데 수소는 상대적인 질량이 1이에요.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이따가 나올 내용입니다. 바로 구리 있죠? 구리, CU. 이 친구는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냐면은 64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64? 그러니까 총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친구가 하나, 둘, 셋, 넷, 5개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주기율표 외우면 되니까 안 어려울 거고 얘네 2개만 외우면 되겠죠? 됐죠? 자, 근데 봐봐. 내가 지금 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얘기했어?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여기서 힌트 몇 개 나갑니다. 첫 번째, 이 탄소라고 하는 친구는요, 기체가 아니에요.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 때 C2로 써야 돼? 그냥 C로 써야 돼? 네, 그냥 C의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질소 같은 경우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자, 기체 상태는 대부분 다 어떻게 존재한다 그랬죠? 2개로. 그럼 N2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N2면은 상대적인 질량 얼마예요? 뭐? 얼마예요? 28? 28이죠. 왜? 제가 지금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즉 N2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몇 개 있는 겁니까? 2개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도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즉 O2로 존재할 거예요. 그쵸? 그럼 O2는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 나올까요? 32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수소도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러면 H2겠네요. 따라서 H2의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일까요? 얘가 2입니다. 그죠? 여러분 구리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고체로. 따라서 그냥 CU 상태로 존재하겠죠?
그럼 그냥 64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결국에 이 물이라고 하는 친구는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질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예요? 2겠죠?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상대적인 질량 얼마이겠어요? 16이겠죠. 정신 차려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탄소 하나는 질량이 얼마가 나와? 10이 나오지? 12. 그치? 산소가 2개 있네. 그럼 얼마 나와? 32. 그래서 약분 때리게 되면 얼마 나와? 3대 8. 됐습니까? 이러한 비율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분자식이라든지 화학식이 나와요. 제가 그거를 다 써드릴 건데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러분 원래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분자식이라든지 화학식이 몇 대 몇의 비율로 결합하느냐 그 사실 하나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화학 반응식까지 다 쓸 거예요. 이해했어? 따라와봐.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할 거야. 첫째, 암모니아. 그렇지. 여러분 암모니아는 NH3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2 더하기 H2가 더해져서 NH3가 형성되는 거죠. 지금 개수가 안 맞죠? 그렇게 되면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럼 수소가 6개 되기 때문에 수소 앞에다가 곱하기 3 해줄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N2는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예요? 28. 정확했습니다. 28이죠. 자, H가 6개 있으니까 질량이 얼마 나와요? 6. 그러면 NH3가 2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N 하나가 얼마야? 14. 얘가 3개 있으니까 3이네. 더하면 몇 나와? 17이네. 그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얼마 나와? 34. 됐죠? 이거 약분 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 때려주게 되면 4대 3대 17. 그렇지. 14대 3대 17이죠. 됐나요?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 가볼게요. 야, 이거를 내가 한글로 쓰는 날이 오다니. 야, 씨. 와, CO2. 야, 이걸 내가 한글로 쓰는 날이 오다니. 야, CO2. 얘는 곱할 필요가 없죠. 왜? 탄소는 그냥 C잖아요. 산소는 어차피 O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CO2죠. 아, 간단. 대신 탄소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 얼마예요? 12요. 산소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은 16이었는데 2개 있으니까 32. 그러면 CO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12 더하기 32니까 얼마 나와야 돼? 44. 약분 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 3대 8대 11이겠죠. 와. 그죠? 자,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이상한 규칙성들이 뭔가 보이기 시작해야 돼. 뭔가 보여야 돼. 세 번째, 산화구리. 규칙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내용. 감이 와야 돼. 자, 두 번째, 산화구리라고 하는 친구는 CuO입니다. 쇼. 뭐? CuO? CuO, CuO, 뭐, 예. 자, CU는 구리이기 때문에 그냥 CU로 쓸 거고요. O는 O2고요. 생성된 친구는 CuO죠. 그러면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Cu어서 CU 2개 될 거고요. 그럼 구리가 2개가 되겠죠? 이러면 딱 맞네요. 그치? 자, 구리 하나의 상대적인 질량은 얼마? 64.
두 개 있으니까 128. O2는 32. 160. 그럼 어떻게 되겠어? 160. 끝이네요. 160이네요. 그쵸? 약분 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4대 1대 5입니다. 와, 4 더하기 2는 5. 정확히 했어요. 자, 물은 우리가 아까 했으니까 과산화수소 합시다. 자,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H2O2예요. 얘도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겠다. 왜냐면 어차피 H2고 어차피 O2고 얘네 둘이 더해지면 생성되는 게 H2O2니까. 그치? H2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2일 거고 O2는 32일 거고 아이고. 따라서 이 친구는 34일 거예요. 그럼 상대적인 질량이 1대 16대 17 되겠죠. 자, 뭔가 공통점, 뭔가 내용에 보이죠, 이제 슬슬. 뭡니까? 첫 번째 관한 숫자와 두 번째 관한 숫자를 더하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반응물에 존재하는 비례 값들을 더하면 생성물 값이 나오는 거죠. 보이시죠? 그쵸? 그래,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가 결국 시험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것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해야 될 내용들이죠. 어차피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활용. 자, 보통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런 거예요. 암모니아를 생성할 거야. 뭘 생성한다고? 암모니아를 생성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갖고 놀 거냐면은 첫 번째, 가실험이에요. 가실험에는 질소랑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어떻게 따질 거냐면은 질소를 열 14의 비율을 준비하게 되고요. 수소를 5의 비율로 준비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암모니아는 총 몇의 질량이 생성될까요? 질량이요. 그렇죠. 암모니아는 17의 질량을 가진 상태가 생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뭐가 남나요? 모자르나요? 남기도 하죠. 뭐가 남아요? 수소가 몇의 비율이 남아? 2의 비율을 가진 상태로 남겠지. 그지? 이거 딱 그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연필이 20자루가 있다. 3명에게 똑같이 나눠줄 것이다. 안 나눠. 딱 안 나눠 떨어지지. 이게 나머지에 대한 개념이죠. 그걸 설명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는 어떻게 여러분들께 물어볼 거냐면요. 질소랑 수소의 상대적인 비율 자체가 28대 6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러면은 생성된 암모니아는 몇의 질량 비를 가지고 생성될까요? 왜 17이죠? 34가 생성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2배. 그래, 딱 2배씩 됐잖아, 지금. 질소도 2배 됐고, 수소도 2배 됐으니까. 암모니아는 2배 생성돼야지. 뭐가 남아? 절대 남지 않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딱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입자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질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 기체의 질량이 28g 있고 수소 기체의 질량이 6g이 있으면 암모니아 기체는 몇 g이 생성될 것이라고요? 34g이 생성이 될 것이라고요. 이해됐죠? 그런데 질소 기체가 14g이 있고 수소 기체가 5g이 있어요. 그럼 암모니아 기체는 몇 g 생성된다고요?
17g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럴 때 수소 기체는 몇 g 남는다고요? 2g이 남는다고요. 이해됐어?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은 그래프적인 문제로 응용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이 산화구리 식을 그대로 제가 한번 그래프로 옮겨 볼 거예요. 자, 활용 두 번째입니다. 그래프적인 설명이에요. 그래프 산화구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 산화구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산소라고 하는 친구는 1g, 2g, 3g, 4g씩으로 점점 늘어나면 많이 생성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구리라고 하는 친구는 4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 8, 12, 16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지. 그치?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1대 4. 그렇죠. 1대 4니까 뭐 X축을 산소라고 하고 Y축을 구리로 할까? 뭐 거꾸로 돼도 상관은 없지. 자, 그 대신 산소가 들어온 X축은 1, 2, 3이겠죠. 여러분 그럼 Y축이 들어온 구리는 비례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4, 8, 1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프의 모양은 1차 함수일 겁니다. 그쵸? 그럼 질문해 볼게요. 산소가 1g 있고 구리가 4g 있는 정확한 이 지점에서 생성되는 산화구리는 몇 g입니까? 5g이겠죠. 넌 정확하게 이해했네. 그치? 그럼 산소가 2g 있고 구리가 8g 있는 이 지점에서는 산화구리 몇 g 생성되겠습니까? 10g. 여기서는요? 15g. 그치? 그러면 구리랑 산소가 더해져 있는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산화구리의 질량을 물어볼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골탕 먹이려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오른쪽에 그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X축이 이번에는 구리가 되어 있고요. Y축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산화구리를 넣을 거예요. 그럼 구리는 그대로 숫자가 어떻게 돼? 4, 8, 12 이렇게 되겠죠. 산화구리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예요? 5죠. 그러니까 Y축에는 5, 10, 15가 되겠죠. 그래프 모양은 1차 함수일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구리가 4g 있고 산화구리가 5g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랑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몇 g이에요? 1g. 여기서는요? 2g. 여기서는요? 3g. 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뭘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산소의 질량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그래프 문제는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친구, 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굳이 몰라도 돼요. 종종 나오니까 하는 말이야. 산화구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네 이거 화학 반응식 한번 가보기는 해볼까?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얘들아, 마그네슘은 금속이죠? 그냥 Mg겠죠? 산소는 O2죠? 결국 산화구리가 생성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요. MgO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2겠죠. 그렇죠? 여러분 마그네슘 몇 번인지 알아요? 마그네슘 몇 번인 줄 알아요? 12번입니다. 그럼 상대적인 질량은 24죠. 24가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질량 얼마야? 48.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아까 뭐였지? 32. 이거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알지? 이거 2개 더하면 되겠네. 몇 나와? 80. 약분해주게 되면은 3대 2대 5일 거예요. 왜냐?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야.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거야. 16으로. 아닌가? 맞네요. 게이든. 자, 이럴 때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에 이것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좀 작게 그릴게. 이번에는 바꿔볼게요.
마그네슘을 X축에 넣어볼게. 산소를 Y축에. 이렇게. 자, 그럼 3대 2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 여기는 6, 여기는 9겠지. 산소는 2, 4, 6이겠죠. 그쵸? 1차 함수 나오겠네요. 그럼 마그네슘 3g이랑 산소 2g 있는 이 지점에서 생성된 마그네슘은 몇 g? 5g. 그럼 여기는 몇 g? 여기는 즉 산소랑 마그네슘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26페이지 보시게 되시면 빈칸 하나 들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오타를 하나 했어요. 산소 대 마그네슘으로 할 게 아니고 산소 대 산화 마그네슘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자, 산소 대 산화 마그네슘이에요. 이렇게. 자, 산소가 아까 뭐라 그랬어? 2, 4, 6이고 산화 마그네슘은 5, 10, 15야. 그래프 모양은 1차 함수 그래프겠죠. 그죠? 자, 산소가 2g 있고 산화 마그네슘이 5g 있으면 마그네슘은 몇 g 필요해? 3g. 산소가 4g 있고 산화 마그네슘 10g 있으면 마그네슘 몇 g 필요해? 여기는 9g 필요하겠죠. 즉,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마그네슘의 질량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일정성분비 법칙입니다. 이해됐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수업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세요.